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근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있는 홍희걸 여에스더 부부와 집안 그리고 아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에스더가 느끼기에 본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증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을 만나기 전 전문에 취득을 하기 전에도 우울증 증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 우울증 약을 챙겨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에스더는 항상 기운이 없고 병약하고 늘 졸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에스더는 내 어머니는 금수저로 자라서 금수저 집에 시집을 와서 금수저로 평생을 사셨다. 유모가 다 키워줬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직접 안 키우셨어요. 대구에서 언론사를 운영했던 에스더 할아버지, 친정아버지 또한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집안은 항상 유복했다고 하네요. 에스더의 어머니는 항상 패션에도 남다른 감각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우아함을 추구하고 계절에 앞서서 세련되게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소량마다 각기 다른 향기가 풍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림에도 일가견이 있으셨던 어머니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인 에스더의 어머니 모습도 굉장히 우아했습니다. 남편 홍희걸과 함께 출연한 백년 손님에서 함께 퀴즈를 풀다가 나 이래 나온 여자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지만 왜 우울증을 앓게 한 것일까요? 에스더는 방송을 통해 산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동생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항상 어디에 가든지 함께 다녔다는 동생과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동생에겐 한데 에스더를 오히려 동생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것이 있으면 들어주고 운전도 항상 동생이 해주었다고 하네요. 지휘자가 꿈이었던 동생은 원치 않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동생의 산소를 찾아 눈물을 흘리며 다음에 태어나게 되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지휘 공부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언니인데 동생을 도와주지 못한 게 지금도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에스더가 의대를 지원한 것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던 그녀. 의사가 되고 나면 약한 몸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의 자격까지 딴 이후에도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영양이나 환경과 접목된 학문을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돈 벌려고 이렇게까지 해?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현대인에게 영양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에스더의 고모는 5명인데 대부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보니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고모들의 삶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형 같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나중에 자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쇼윈도 부부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혼인에 대해 언제 재혼해서 만났냐 등의 소문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각방을 쓴다고 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갱년기가 오고 나니 남편과 너무 자주 붙어 있는 것보다는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홍희걸은 우리 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니며 서로의 방에 자유롭게는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각방의 시작은 사이가 안 좋을 때 시작이 된 게 맞다라고 했는데요. 에스더 부부는 서로 존댓말을 쓰기로 유명합니다. 에스더의 남편은 2살 연하의 의과대학에서도 후배인데요. 에스더가 응급실 주치의로 지낼 때 남편은 인턴이었던 것이죠. 의사 경력에 있어서는 에스더가 훨씬 앞서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일을 하면 밤새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아주 좋은 목소리로 선생님 지금 제가 교대를 해야 하는데 잠시 내려와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목소리가 멋진 인턴을 만나보지 못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매무새를 다듬고 에스더가 응급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사도 잘 놓고 처치를 잘 해놓아서 호감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후에 남편 홍희걸은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3년 뒤 여에스더는 전임 의사가 되고 남편 홍희걸은 의학 전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계 금연의 날 세미나에서 우연히 재회를 하게 됩니다. 세미나에서 서로에게 또 한 번 호감을 느끼게 되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홍희걸은 취재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에스더를 찾아가 보니 논문과 각종 자료를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아놓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도 나에게 조금은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죠. 그런데 만난 지 3주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연애를 하던 당시에도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하늘과 같은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선생님 저와 결혼을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포옹을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숨소리가 거칠어졌다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변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며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에스더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높은 분이라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뒤로 선생님에서 통통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둘째는 낳고 체중이 더 늘어나니까 오동통하라고까지 불렀다고 하는데요. 6에서 7년이 지나니까 점점 남편이 건방져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만 존댓말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반말을 쓰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갱년기가 다른 남자에 비해서 빨리 온 남편은 이제 바보 멍청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에스더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나는 바보 멍청이가 아니니까라고 합니다. 일본 여행을 간 여에스더 부부에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남편 홍희걸은 여행을 하던 중에 잔소리를 끊임없이 했는데요. 여에스더에게 갑자기 할 맛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여에스더는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에스더의 집안은 대구에서 소문난 딸부잣집의 셋째입니다. 여에스더의 본명은 여에스더이며 천주교 집안이기 때문에 세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